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미국 거리, 특히 그 보행자 안전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정지 신호 위반 같은 거요.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딱지 끊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주 위험한 거죠. 한 조사 보니까 특정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87%가 정지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87%요? 와. 네. 또 다른 곳은 하루 평균 위반 건수가 거의 500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게 좀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수치네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요즘 그 인공지능, AI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활용한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이 나왔어요. 아, 카메라요? 네. 오늘은 특히 그 샌칼로스에 본사를 둔 오비오라는 스타트업 기술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실제 효과는 어떤지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AI가 교통 안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럼 그 오비오 시스템, 그 작동 방식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카메라가 그냥 알아서 위반 차량을 딱 잡아내는 뭐 그런 건가요? 네, 핵심은 그 카메라 자체에 탑재된 에지 AI라는 기술이에요. 에지 AI요? 네. 정지선 근처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두면 차량 움직임을 얘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속도는 어떤지, 이걸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거죠. 아, 카메라 자체에서요?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처리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지 신호 위반만 잡는 게 아니고요. 아, 또 다른 것도요? 네. 과속이나 뭐 다른 신호 위반, 보행자 있는데 양보 안 하는 거, 불법 회전, 심지어는 안전벨트 안 맨 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산만 운전까지 감지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기능이 정말 다양하네요. 현장에서 바로 분석한다니까 진짜 효율적이겠어요. 근데 아까 카메라 기둥이 태양광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요한 특징 중 하나죠. 태양광으로 작동하니까 전력망 연결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럼 설치가 훨씬 쉽겠네요. 장소 제약도 덜 받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설치 장소 제약이 적고 또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뭐 예를 들어 좀 외진 곳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도 흥미로운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 이거죠. 맞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아까 그 심각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뭐랄까 극적이었습니다. 그 메릴랜드 모닝사이드나 콜만 매너 같은 곳에서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정지 신호 위반이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네, 50%요? 9개월 만에요? 네. 그 지역들이 사실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작은 타운 규모인데 이 정도 변하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지역 경찰서장 한 분은 모든 정지 신호마다 경찰관을 세워둔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했을 감소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와, 50% 감소라니.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경찰 인력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기술이 그 빈틈을 딱 메워주는 느낌이네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딱 그렇죠. 경찰관 한 분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단속해도 보통 대여섯 건 정도 잡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에 뭐 50건에서 100건까지도 위반 사례 검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훨씬 넓은 범위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모든 걸 그냥 기계한테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람이 개입하는 과정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시스템의 신뢰성이랑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죠. AI가 이거 위반 같은데? 하고 판단한 영상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오비오 회사 직원이나 계약자가 1차로 검토를 해요. 아, 회사에서 먼저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경찰 같은 법 집행기관 담당자가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위반이 맞다. 확정을 해야만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그렇군요. 2번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찰서장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AI는 정말 훌륭한 도구지만 최종 판단은 훈련받은 법집행관, 즉 사람이 내려야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경찰 검토 단계에서 AI가 올린 것 중에 한 10% 정도는 기각된다고 해요. 아, 10%나요? 생각보다 꽤 기각되네요.
AI도 완벽하진 않군요. 네,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여전히 중요한 거죠. 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기능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온디바이스 프라이버시 쉴드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반이 감지된 그 영상 데이터만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고요. 네. 위반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차량 영상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장치 내에서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거예요. 아, 위반 아니면 바로 지우는군요. 데이터 전송 자체를 안 하고요. 네, 불필요한 정보 전송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 인식 기술 같은 건 아예 사용하지 않고요. 또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나 사이버 보안 조치 같은 것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말하는 건 법규 잘 지키는 운전자들을 감시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딱 위험한 위반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뭐랄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데이터 소유권도 해당 지자체가 갖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좀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근데 아까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 무료로 적용하고 대신 벌금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모델이 좀 독특한데요? 네, 그렇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덕분에 최근에 베인 캐피털 벤처스 같은 곳에서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꽤 큰 금액이죠.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메릴랜드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도 받고 잘 나가네요. 근데 그 수익 공유 모델이요. 자칫하면 돈 벌려고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비오 측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이 기술이 지역사회 안전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또 규정도 달라서 수익 분배 비율도 다르고요. 수익 모델이랑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혹시 이런 접근 방식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유사한 사례로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서 하는 스쿨버스 안전 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쿨버스요. 네, 거기는 이제 정지한 스쿨버스가 있는데 막 불법으로 추월해가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걸 단속하려고 다른 회사, 위라 모빌리티의 카메라 기술을 도입했어요. 아,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게 스쿨버스 그 정지 빨간색 팔이 딱 펼쳐질 때만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벌금 수임으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뭐랄까 자립형 모델이에요. 이것도 결국 특정 위험 행위를 줄여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목표는 오비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네요. 오늘 이렇게 오비오의 AI 카메라 시스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기술 자체의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효과를 내고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라든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심한 설계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다 필수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위반 건수만 늘리는 자동 단속 시스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운전자들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기술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이 교통안전 분야에서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건 이제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 발전이 혹시 감시 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비비오가 보여준 그런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라던가 커뮤니티와 연계하려는 방식이 어쩌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기술을 통해서 안전한 강화돼 시민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